안녕하세요. 올해부터 7급 공무원 시험의 PSAT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흔히 여러분이 말하는 국어 공부를 받습니다. PSAT는 좀 다르죠, 스타일이.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 논리에 시험을 칩니다. 어, 언어 논리는 그 국어하고 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좀 다릅니다. 과거에 이제 국어는 그 암기 문제가 좀 나왔죠. 어떤 특히 뭐 서울 지방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꽤 많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암기가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맞는데 어, 지방에 따라 암기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문제점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제 7급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피셋으로 바꾸는데 올해가 처음 시행하고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예시문항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5급은 문제가 이제 많죠. 예, 40문제죠. 예, 많지만은 7급은 60분에 25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작년 11월 23일 공개된 것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 뭐냐면은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한 개입니다. 예시문항에서는 지문 하나에 문제가 두 개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능보다는 문제 풀 때 바쁜 건 아니에요. 한 문항당 2분 24초니까 바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거죠.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하나 있다 보니까 도리어 바빠집니다. 제가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문항당 한 2분 24초 정도 걸려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바빠지는 거죠. 현재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논리는 그냥 언어의 논리라기보다는 언어 플러스 논리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언어 독해를 해야 되고 논리 독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14번까지가 이제 언어 독해로 푸는 거고 15번에서 19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이제 논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말로 해서는 느낌이 잘 오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부터 시작해서 25번까지가 다시 언어에 대한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언어 독해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한 20, 논리 독해로 풀 수 있는 것이 한 5문제에서 총 25문제입니다. 이 예시문항은 한 의미가 있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이 형식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스타일이 좀 아닙니다. 5급에서 나오는 PSAT하고는 좀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예. 실제로 한번 예시 문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25문항의 발문을 모아봤습니다. 자, 모아보면은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앞부분 이 부분이 언어 독해로 풀 수 있는 문제고 이 부분이 이제 5문항이 논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또 여기가 독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독해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논리보다는 독해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총 25문제 출제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보면 되죠. 이게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일치불일치 문제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지문하고 선지를 비교 대조하면서 찾으면 됩니다. 일치 문제죠. 이번도 똑같은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흔히 말해서 이제 정보 확인 내지는 일치불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세 번째로 뭐냐면 거래 논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논지는 주제 파악과 관련됩니다. 주제파악과 관련되는데 논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주제고, 하나는 요지고, 예. 또 하나는 요약과 관련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냐면은 빈칸에 들어갈 이야기입니다. 뭐 흔히 이제 영어에서는 이것을 이제 빈칸 추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의미의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이제 푸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다시 이제 5번으로 가면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은 이제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문제가 반복되죠. 예. 일치불일치가 이제 세 문제가 되는 것이죠. 1, 2번이 일치불일치, 5번이 일치불일치. 그 다음에 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빈칸 추론이 하는데 빈칸 추론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제 문제가 같은 유형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나왔다가 다른 문제 유형들이 나왔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것은 이제 장문에 가깝죠. 글을 이제 쓴 다음에 수정하고,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건 이제 조건에 따른 것이죠. 조건. 그러니까 개요와 개요 작성과 그 다음에 실제 글과의 어떤 관계,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문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표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다면, 표에 대한 해석이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을 볼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게 보통 흔히 말해서 이제 부분 문제로 이야기를 하죠.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면 다시 이거 문맥적, 사실 빈칸 추론은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형식은 빈칸 추론이지만 사실은 내용을 추리하는 거죠. 무엇이 들어갈지. 이거는 그냥 내용을 추리하는 거예요. 그죠? 내용을 추리를 통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추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넓은 의미에서 이런 것은 유추에 가까워요. 추리 중에서. 예. 자, 이제 다음에 볼까요?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예. 그러니까 추론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실적인 독해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적인 독해를 잘 못하면은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전제로, 이건 전제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11번부터는
상당히 논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논리적인 요소가. 예, 이렇게 해서 12번 가지고. 자, 이제 13번, 14번은 그 유일하게, 지금까지 유일하게 한 지문에 문제가 2개 나왔습니다. 자, 반복되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묻는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많아요. 이건 이제 기본 그 사실적 독해를 통해서 추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윗글의 내용을 바르게 증명한 사람은 보기에서 무속 고른다며. 그래서 이제 위의 내용과 보기의 문제의 일치 불일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이제 15번부터는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언어 문제가 아니라 논리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은 뭐 PS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늘 나왔던 문제입니다. 15번, 16번 이런 것들은 늘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뭐 일반적인 독해로는 풀 수 없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냥 독해로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건 또 따로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7번 문제인데 역시 뭐냐면은 논리 문제입니다. 논리 문제고 18번도 논리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논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뭐 독해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독해로 풀 수 있다 하더라도 논리 문제로 취급했습니다. 이것도 19번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글을 글의 갑병견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이것도 논리로 이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합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은 논리 문제고 여기까지는 사실 논리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요거는 이제 이 앞에 나오는 논리의 스타일과는 전 다릅니다. 연역 논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독해를 통해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독해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다음 글의 결과가 강화하는 것을 고르면 이제 사실 강화 약화 문제는 이게 이제 논리적인 어떤 그런 밑에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강화를 하면은 이제 그 논리 문제를 쳐야 되는데 이건 독해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독해로 취급했습니다. 같은 유형이죠. 예. 21번, 22번. 요거는 같이 뭐로 쳤냐면은 독해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냥 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지만은 독해로 다 풀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주장과 근거의 어떤 타당성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독해로 봤습니다. 자, 23번도 뭐냐면은 독해이고요. 그 다음에 24번도 이제 독해입니다. 자, 이제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글은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서 고른다면 독해 문제죠. 그래서 총 25문제 중에서 5문항이 논리 문제고 20문항이 독해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제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수능 국어를 기억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실제로 문제 유형이 이거하고 좀 다르죠. 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없이 문제를 푸는 것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접근하는 공부법이 있을까? 이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